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이슈 속의 법률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제였죠.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법률심이 무엇이냐, 파기환송이 무엇이냐, 전원합의체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앞으로 제3고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또 할 수는 없느냐. 먼저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대법원에는 3개의 부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에는 4인의 대법관들이 있는데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이 3개 부서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4인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아야 결론이 나는데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됩니다. 전원합의체에는 누가 있느냐? 원래 대법원에는 1명의 재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총 14인이죠. 그런데 대법관 중에 1명은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은 총 13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이재명 지사 사건을 과거에 담당한 적이 있으니 나는 빠지겠다, 중립성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건은 총 12명의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전원합의체에는 3분의 2의 대법관이 출석을 해야 하고 그 중에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5명의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이기고 결국은 최종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무죄다라고 선고를 안 하고 2심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라라고 환송을 하는 걸까요?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아웃되고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유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형이 부당한 경우,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여서 해석 부분을 달리 판단해야 될 경우, 앞선 선례, 즉 확립된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경우 등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해석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다라는 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번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가족들이 시도를 하였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만해라 라고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 입원의 시도가 궁극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 남용 행위는 아니다, 무죄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시도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간략히 답변을 하였죠. 이 부분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2심은 아까 여러 가지 강제 입원 시도 중에 본인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느냐?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런 적이 있었던 것과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을 나뉘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공포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가 질문을 하니 즉답을 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방어를 한 것이고 여러 사실관계 중에 전체적으로 내가 위법하게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달리 얘기를 합니다. 강제 입원 시도에 가족들을 막은 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시도한 적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다 설명을 했어야지.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하면은 유권자들은 정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그러나 7대5로 다수결에서 밀렸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어떤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2심으로 이제 가게 되면 2심은 대법원의 어떤 이런 의견을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겠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2심에서 그럼 무죄 판결이 나면 정말 최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측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합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이 나고 일주일 이내에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그대로고 시일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제가 블로그에 추가 글을 새로 올리기도 하였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